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진을 가신다면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나이로 30대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요즘 좀 더 많이 피로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알려달라고, 무슨 검사 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우리 같이 건강 관리를 잘 하면 좋으니까 제가 했던 것들을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증상이 어땠냐면 작년 11월쯤 이제 조금 추워질 때쯤 블라디보스톡에 갔는데 거기가 여기보다 한 5도 정도 낮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춥다 보니까 건강이 좀 급격하게 뭔가 안 좋아지면서 대상포진이 왔어요. 올해 3월에 또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거기 가서 다시 이 상처가 빨갛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픈 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상처만 빨갛게 올라오더니 살짝 휴유증처럼 가끔 가다 살짝 다리가 아팠어요. 블라디보스톡이랑 나랑 잘 안 맞아서 갈 때마다 이렇게 아픈가 보다 하고 한국 와서도 감기를 한번 앓고 나서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너무너무 약하게 느껴지고 제가 평소에도 체력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요만큼 아프겠구나를 알아서 잘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정도면 아픈 정도가 아닌데 뭔가 체력이 약하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분명 별거 안 먹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엄청 붓고 눈도 엄청 부어서 쌍꺼풀 막 사라지고 어제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지날 때까지 그 퉁퉁 부어서 힘든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씩 저리면서 그 느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진을 받으러 가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검진을 받으러 가기로 했죠. 그리고 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에 저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들어왔어서 이런 증상 가진 분들이 혹시 또 있을까 싶어서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을 또 주셨어요. 근데 답변을 말하자면 정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고 심리적으로 뭐 임신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유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밀 피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면역력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면역력 검사를 해봐라. 보통 이렇게 피로가 쌓이면 의심되는 거 간 수치, 아니면 당뇨, 임신 가능성, 백혈병, 하지불안 증후군, 신우신염, 신장, 대상포진, 만성염증, 통풍, 갑상선, 부신호르몬 검사, 알레르기 검사, 림프선 검사, 경동맥, 복부초음파, 디스크, 림프절, 자궁근종, 중풍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요즘에 루푸스나 류마티스 걸리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쪽으로 류마티스 내과를 가보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심리적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신 상담도 받아보라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95년생이기도 하고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진을 가신다면 첫 번째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돈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병원을 검색을 했는데요. 건강검진, 지역명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병원들이 나와요. 최근 병원들은 대부분 블로그나 뭐 홍보글 같은 거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가까우면서 최근에 한번 가봤던 곳이면서 새로 지은 시설인 병원을 선택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건강검진 목록을 살펴본 뒤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한 다음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하기 전에 금식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금식을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했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갔던 병원은 건강검진 패키지 중에 첫 번째가 일반, 두 번째가 정밀, 세 번째가 건강검진 패키지, 네 번째가 프리미엄, 다섯 번째가 VIP 건강검진이었는데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 돼요. 저는 꼭 갑상선이나 정밀 혈액검사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작년에 수면 위내시경을 했는데 깨끗하다고 하셨다 이래서 위내시경은 안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를 빼고 더하고 해서 건강검진 패키지에서 약간 조정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혈액검사라고 해도 더 추가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인 간, 신장, 당, 순환기, 빈혈 검사에서 성병, 류마티스, 염증까지 더해서 다 총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 검사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통해서 갑상선 초음파, 심전도 검사, 폐 엑스레이, 그리고 정밀 혈액 검사에 약간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을 총 했고 오늘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호르몬 모두 정상 수치, 코티졸 모두 정상 수치, UA7종 모두 음성, 성병 모두 음성, 빈혈도 약간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혈색소,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모두 정상 범위
혈당 정상 범위, 간 기능 정상 범위, 황달 정상 범위, 신장 기능 정상 범위, 콜레스테롤이 제가 좀 높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보바랑 같이 지내면서 제가 고기를 좀 많이 먹고 라면도 좋아하고 요즘 크림빵도 많이 먹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지수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서 관리한 뒤에 3개월 뒤 검사하자고 하셔서 이제 식습관 또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하고,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그 자리에서 맞고 또 3개월 뒤에 한 번 더 맞아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되는 거 빼고는 아픈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정말 역시 스트레스일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안정제 같은 거를 처방을 받아서 왔어요. 내과에서 주시는 안정제라서 뭐 심한 건 아니라고, 우리 면접 볼 때 먹는 그런 약 있죠? 그런 거를 받아왔고, 제가 이렇게 며칠 아프고 나니까 체력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밤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원래는 2시 정도에 자는데 12시 반에 잠들어서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한 9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꾸준히 한 이틀 정도 잤더니 훨씬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의 이런 증상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꽤나 집착적으로 아침부터 새벽까지 편집과 촬영과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 좀 쉼없이 살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또 건강을 추적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다들 건강이 정말 중요한 나이가 됐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7, 8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나이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진 친구들도 생기고 가족분들도 막 아파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 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추적해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정말 이번에 한국에서 정말 병원 가기가 쉽구나, 물론 요즘 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저녁에 검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침 8시 반에 병원 오프 시간에 맞춰서 전화해서 저 건강검진 받고 싶어요 하니까 지금 당장 오세요 해서 다 검진을 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검진을 놓치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합시다.